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설명 불가, 불가사의 미스테리한 외계인의 흔적이 존재했습니다. 그 흔적이 발견된 곳은 바로 신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 어떤 흔적인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금박 장신구 같은데요. 금박으로 보이죠? 네. 이게 왜 외계인 흔적이에요? 2016년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해당 유물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순도 99.99%의 금박 유물, 선각단화 쌍조문 금박인데요. 정말 정교해 보이지 않습니까? 문양이 진짜 예쁘다 근데. 그래. 또 순도가 99.99면 사실상 불순물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거지만 그게 되게 연하잖아요. 저런 걸 새겨 넣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간이 했을까요? 이 유물이 외계인의 기술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립니다. 와, 진짜 정교하다. 어머. 왜 그림 예술인데? 저렇게 보니까 더 예쁘다. 지금 만들었다 생각해도 뭐 무방한. 와, 진짜 정교하다. 어머. 아니 네. 그림을 진짜 촘촘하게 와, 잘 그렸다. 눈 아직 돌아간다. 놀라긴 이릅니다. 눈 돌아가. 아, 풀샷 나오네. 풀샷 크기 봅시다. 뭐? 이렇게 작다고? 뭐라고? 이게 뭐야? 우와. 이걸 사람이 한다고?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8세기에. 이거 자. 어떻게 진짜? 이 금박 유물은 가로 3.6cm, 세로 1.17cm로 고작 궁전 사이즈. 종이처럼 얇은 0.04mm 두께의 금박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0.05mm 선으로 새 두 마리와 꽃을 표현했습니다. 우와. 이 유물의 미스테리함은 동시대 금속 공예품과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공예기술의 정수라 불리며 금속의 문양을 새긴 유물 중 정교하기로 유명한 감은사지 동 3층 석탑 사리장엄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극초정밀 기술은 예로부터 정평이 나 있긴 하지만 고려의 이전 시대인 통일신라 시대의 금박이 훨씬 더 정밀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건 되게 예쁜데, 와, 정교함은, 와. 못 따라가죠. 화조도가 진짜 압권이네요, 진짜. 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신기하게도 마치 외계인이 알려줬거나 외계인이 만들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해당 유물에서만 발견된 정교하고 세밀한 금박 기술의 흔적. 이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 조각장 김용훈 보유자는 현미경을 보고해도 못 만들 불가사의한 작업입니다. 레이저 같은 현대 장비로 제작할 수 있는지도 실험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네요. 이게 뭐 현대 시대에도 분명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사람 손이 그 구분이 가능한 육안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1mm도 힘들어요. 저러니까 외계인이 왔다 소리 하는 거예요. 현대 장인도 만들기 쉽지 않은 수준의 불가사의한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금박 유물. 과연 그 기술은 어디에서 왔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모모하는 마법의 술잔. 뭐 두 기자님들은 문과라 잘 모르시겠지만 뭐 나노 이런 거 들어는 보셨어요? 10억분의 1m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아 그래요? 메가는요? 메가? 단 건데 메가. 메가다? 이 나노미터의 크기에서 물질을 조작,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걸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1700여 년 전 4세기경의 고대 로마에서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한 물체가 발견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긴가민가한 나노 기술을 네. 저때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 정체 바로 이겁니다. 뭐야? 동전인가? 잔이네? 술잔? 잔인데? 뭐야? 색이 변해. 뭐야? 트라케의 왕 리쿠르고스가 덩굴에 결박된 모습이 그려진 유리컵, 일명 리쿠르고스 컵입니다. 우와. 빛을 정면에서 비추면 진한 옥색,
빛을 뒤에서 비추면 붉은 빛으로 변하는 신비스러운 컵.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학계는 도대체 고대 무슨 기술로 이 컵을 구현해낸 건지 연구에 돌입했으나 컵의 존재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제조법도 불분명. 그렇게 시대를 거스른 리쿠르고스 컵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 과학자들이 컵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유리 안에서 금 나노 입자를 발견.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나노 기술이 이 컵에 적용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거는 20세기 때나 나온 기술을 알고 만든 것도 아닐 거고. 나노 입자 기술이 있었어. 음. 그러면 최소한 딴 거라도 좀 더 나와야지. 아니면 정말 외계인이 와서 저 컵 하나만 떨렁 던져주고 갔던지. 외계인이 와서 지구의 왕과 교류하면서 선물로 준 그 당시 왕의 모습이라면 소름이겠다. 그거 아닐까? 그냥 금 입자가 그곳에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거. 그렇지. 일각에선 금 입자가 들어간 게 우연이 아닐까라며 오기자처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컵에서 발견된 금 입자의 직경은 50 나노미터. 1700년 전 소금 한 알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입자가 컵에 아주 고르게 분포된 게 우연이다? 과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컵 속 덩굴에 결박된 리쿠르고스의 모습이 핏빛으로 바뀌는 것도 뭔가 의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시절 나노 기술이 정말 존재했다면 관련된 유물이 추가로 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시대에 이 기술을 활용한 컵은 단 하나만 발견.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기록도 전무한 상황. 과연 1700년 전 나노 기술을 알고 있던 그 누군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호 14일 공개합니다. 호련히 사라진 외계의 발명품. 이번에 제가 찾은 외계인의 흔적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본 적 있어요? 무슨 뭐 게임 아이템 같아. 자, 지금 보신 것은 무려 약 2000년 전인 서기 132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지진 감지기 후풍 지동입니다. 이 지진 감지기는 놀랍게도 그 옛날에 지진이 어느 방향에서 발생했는지를 감지해내는데요. 이 지진 감지기를 만든 것은 중국 후한의 천재 발명가이자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형입니다. 그런 그의 발명품 중에 후풍 지동이는 역작 중의 역작. 지름 1.8m 항아리의 바깥쪽엔 구슬을 문 8개의 용 머리가 나침반의 8방향을 향하게 했고요.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용의 입에서 구슬이 떨어져 개구리 입 안으로 들어가 크게 울리는데요. 이때 공이 떨어진 방향은 즉 지진이 발생한 곳이라는 뜻. 그런데 138년 2월 폐하, 서쪽 용에서 구슬이 떨어졌나이다. 폐하, 서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전갈이 옵니다. 당시 수도에서 무려 400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장형의 지진 감지기가 정확히 측정해냈는데요. 근데 400km면 일단 저 당시는 연락이 오는데 며칠 걸렸을 거예요. 며칠 정도가 아니겠지. 말 타고 왔을 테니까. 보름 걸리지. 그러나? 저걸 어떤 원리로 만든 걸까? 그러니까 진동을 감지하는 걸 되게 민감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런데 장형의 발명품이 불가사의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른 발명품들은 비교적 그 원리가 세세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반면 지진 감지기만은 문헌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와 관련 기록은 있으나 있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토록 정교하게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건 장형의 지진 감지기는 오로지 이 시대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139년 장형의 죽음 이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이후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005년 후대 학자들이 진보된 기술로 장형의 지진기를 복원했지만 문헌에 나온 만큼의 정확도를 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독보적인 과학기술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 혹시 누군가가 우수한 지식을 가진 외계의 존재가 자신처럼 뛰어나서 말이 잘 통하는 장형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 준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발전해오면서 뭔가 전수가 됐다면 개선된 무언가를 통해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의 후속 모델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외계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정교하게 작동되는 악기에 필적한다는 최초의 지진 감지기. 장형과 외계인은 친구였던 건 아닐까요? 뇌수술 모모, 잉카의 기적.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마추픽추. 동물을 형상화한 지형 피사크 등 찬란한 빛을 발한 잉카 문명. 그러나 15세기에 갑자기 꽃피운 황금빛 문명은 어느 날 또 갑자기 불꽃처럼 사그라지고 말았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듯한 신비한 유적을 두고 외계인 건축설 등 그 정체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잉카 문명이 외계인의 흔적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잉카 문명은 뭐 오늘 소개할 기사 이전에도 외계인의 문명이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후련히 사라진 그렇지. 엄청난 기술들 남기고. 바로 뇌수술의 흔적. 에이. 사실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치료하는 천두술과 같은 뇌수술은 이미 기원 전부터 시작됐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잉카 제국의 뇌수술 기술이 외계인에게 전수받은 건 아닐까 가장 의심되는 부분. 당시 잉카 제국의 놀라운 뇌수술 성공률 때문입니다. 2018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 데이비드 쿠슈너 박사 연구팀은 페루 남부 해안에서 발굴된 기원전 두개골부터 1400년 초에서 1500년대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지역의 고원지대에서 발굴된 뇌수술 두개골 640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잉카 시대 두개골 유물에서 수술 후 상처 부위에 어머. 약초를 바른 흔적을 발견. 이는 고문이나 다른 용도가 아닌 뇌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뇌수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요. 오호. 수술 후 치유 흔적으로 무사히 뇌수술을 받은 생존자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네. 이를 토대로 시대별 두개골들의 뇌수술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잉카 제국의 뇌수술 생존율이 무려 75에서 83%로 월등했다는 겁니다. 저 당시에? 저 당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로부터 약 400년 뒤인 남북전쟁 때 뇌수술의 생존율은 불과 44에서 54%. 약초를 발랐다는 거지. 빨리 나으라고. 빨리 나으라고. 회복하라고. 뇌 수술을 성공시킨 확률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쿠슈너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이전보다 정교해지고 첨단화된 수술 기술로 경막의 손상 없이 뇌수술이 진행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뭐 살균 시설, 마취 기술, 정교한 수술 도구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80%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살균 기술도 어떻게 보면 외계 수준을 뛰어넘은 거야. 뛰어넘은 거죠. 저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 항생제 없는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 다 죽었죠. 전쟁만 나면. 그 당시 행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잉카의 의학 기술. 어쩌면 미래에서 온 외계인들이 전파해준 기술은 아니었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1일 공개합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일단 바퀴? 뭔가 돌릴 것 같긴 해. 어. 팽이같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난감 프로펠러도 좀 저렇게 생겼거든요. 어. 장난감 헬기에 달린. 자,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요. 그 용도가 아직도 미스터리해서 정말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 물건입니다. 일명 사부의 원반. 1936년 영국의 이집트 학자 월터 브라이언 에머리가 고대 이집트의 사카라 유적지에서 사부 왕자의 무덤을 발굴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지름 약 61cm, 높이 약 10cm. 삼면에는 매우 얇고 구부러지게 조각된 특이한 돌출부가 있습니다. 저게 특이해. 그런데 이 사부의 원반은 흔히 편암이라고 불리는 암석으로 제조됐는데 문제는 이 편암이 매우 깨지기 쉬운 성질로 조각하기 어려운 암석으로 손꼽힌다는 겁니다. 사부 왕자 무덤의 추정 시기는 기원전 약 3000년경. 와. 당시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아주 세밀한 조각 기술 때문에요. 이 사부의 원반은
당시 이집트 왕조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유물, 즉 오파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UFO에서 떨어진 부속품이네. 거의 그렇게 생각되는 누가 거예요. 만들었어요 UFO를? 그럼요. 돌로? 돌 UFO 되게 유명해요. 아, 유물이요? 돌 UFO. 착륙이 안정적이니까.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바로 이 원반의 용도인데요. 발견 직후 몇몇 학자들은 이를 꽃병이다, 뭐 향로다, 아니에요. 아니 뭐 단순한 장식 용품이다, 혹은 뭐 의식용 물품이다 이렇게 추측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요. 수많은 학자가 연구를 거듭했지만 술을 제조할 때 곡물과 뜨거운 물을 고르게 섞고 으깨기 위한 갈퀴의 하나였을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과 소통하던 이집트인들이 비행 접시를 본뜬 모형 같은데요. 이게 일리 있다. 아 만나서. 그럴 수도 있죠. 딱 보자마자 야,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그걸 만든 거야. 어. 후세에 알리려고 이런 게 왔다고. 그리고 그렇게 맞지. 신기한 걸 봤다면 공들여 만들만 하죠. 그렇지. 네. 근데 말이야 그 기원전 3000년이면 저런 거 만들 기술이 있었을까? 왜 없죠? 없습니다. 기술은 없어? 없었다고 보는 저렇게 거죠. 정교하게 말이야. 그게 제일 신기한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야, 설명하기에 그것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뭐. 근데 가장 오래된 형태 UFO 아닌가요, 저게? 우리가 막 뱉은 얘기 중에 답이 있으면 외계인이 되게 놀래겠네. 그러니까. 뭐야, 쟤네들?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여태 아무도 못 맞춘 걸?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여전히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부의 원반. 그게 무엇일지는 그 옛날 이집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0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심해 생물들이 끝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쩌면 우리 인간들 몰래 끼어든 외계 생명체들도 있지 않을까요? 100% 있죠. 지난 2013년 호주 널라버 평원의 지하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점액. 이 점액에 대해 호주 맥쿼리 대학의 한 교수는요. 이건 지금까지 지구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표해 학계에서 충격을 안겼고요. 봤어요. 해당 점액은 외계 점액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거 사진 봤어. 한치야? 저게 점액이에요, 생물이에요? 이 외계 점액이 논란이 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체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타파. 학자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것은요. 빛이 전혀 없는 동굴 환경에서 무려 수억 년을 생존해 왔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근데 심해 생물들은 그런 거 없어도 살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건 스스로 뭔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뭔가 하여튼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심해는 그게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만 있고.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 외계 점액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미생물 조직으로 후에 커튼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학자들의 추가 연구 결과 이는 타움 고세균이라 부르는 고세균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외계 점액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아니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은 거야? 수억 년이면 바퀴벌레도 지쳐서 멸종됐을 듯. 한 번 만져보고 싶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니 혹시 진짜 외계인의 비밀 물질 같은 거 아니야? 라는 등 많은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 그렇죠. 뭘 먹고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생명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 생명체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깨고 빛 한 점 없는 수중 동굴에서 수억 년을 생존하다 발견된 미확인 미생물. 이는 외계 점액이라는 그 별칭처럼 정말 외계인의 흔적이었을까요? 긴장한 것 같은데? My heart is beating so fast. Oh my god. 보보, are you 보보? 진짜 예쁘시네요.